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에 쓸 656조 9천억 원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뿐이고 이마저도 다수 의석의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곳이 상당수라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내년 예산안에서 여야는 어떤 항목을 줄이고 어떤 항목을 사수하려고 하는지, 여야의 이런 예산 줄다리기가 과연 국민들 삶에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내년 예산안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년 예산안 656조 9천억 원이 국회에 제출돼서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가 늘리고 줄이고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예산이 늘어나고 어떤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직 초기이긴 합니다만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편성한 절대규모 656조 9천억 원. 절대규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박노 의원님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정부 예산 규모. 네, 먼저 지금 올해도 세수 결손이 이미 아주 크게 났고 이제 내년도 그렇게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재정 적자의 누적을 무릅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8% 지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 늘어나게 지금 짜인 거죠? 네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2.5% 내년 원래는 적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숫자에 따르면 3.9%까지 적자가 나오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가용 재원을 초과해서 재정 지출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확장적인 예산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확장적인 예산안이다. 네.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긴축 예산안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요. 또 야당은 야 이렇게 긴축 재정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이제 그런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보여주는 바가 이제 우리나라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서 이제 재정 지출 수요는 여전히 많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대처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재정 지출 수요만 이제 어떻게 더 쓸 것이냐만 이제 논의를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양쪽 다 이게 긴축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전환점이 되는 예산안이 내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노 의원님은 정부가 올해 2.8% 늘린 예산안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은 그래서 긴축적인 재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것도 확장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네, 물론 지출 규모로 보면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재정 운용 기조를 이야기할 때 이제 가용한 재원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비해서. 이제 그걸 보고 사실은 정부가 이제 더 확장적이냐 긴축적이냐는 보통은 테크니컬하게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거 증가 추세에 비해서 지출이 준다는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양당 다 이제 이거는 긴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출은 증가율이 좀 2.8%로 최저지만 우리 박노 의원님 보시기에는 들어올 세금이라든지 주머니 사정, 빚을 내는 것 정도를 본다면 2.8%도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긴축이 아니라 확장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최은동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긴축 재정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제 성장률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실질 성장률 2.4%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포함해서 이제 4.9%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경제 자체가 4.9% 성장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이끌어가는 부분은 2.8%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부분에 정부가 이제 기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확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재 성장률
이라는 이제 경로를 가지고 예산 정책처가 이런 부분들 추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들 비교해 보면 지금 GDP가 이제 수요 갭이 한 30조 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30조 원 정도 부족한 거죠. 지금 이제 경기가 이제 하락 추세고 이제 침체기에 들어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어떤 대책이 없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이제 2.8% 예. 그리고 그 부분들 이제 증가한 부분도 작은 부분 그래서 긴축 재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세 부분들 이제 세금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정부는 세금이 잘 거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세금이 잘 거칠 거로 정부는 보고 있다. 네. 자신 못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세금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세금을 전망했던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59조 원 결손 났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수 원래 펑크가 한 60조 원 정도. 네, 400조 원 예상했었는데 지금 340조 원 정도 거치고 있는데 예. 그 340조 원에서 이제 내년 국세 수입이 7.6% 늘어날 걸로 정부가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국세 수입 예산이 367조 원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상 성장률이 지금 5% 정도인데 세금은 7.6%. 그러니까 세금은 잘 걸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부가 여기서 또 실수하는 거 아닌가. 올해도 60조 원 세수 결손 났는데 예. 내년에도 또 결손 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최현동 의원님 두 가지 중시하셨는데 정부 예산은 긴축적이다. 성장률에 비해서 명목 성장률에 비해서 훨씬 낮은 재정 지출 증가율을 잡았기 때문에 긴축적이다. 이 부분 하나의 논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가지고 또 세금이 내년 367조 거칠 거라는데 야, 이거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올해 거칠 세금이 340조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7.6%나 세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경제 성장을 감안해서 이렇게 늘어날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재정 지출 증가율을 이야기할 때 이제 딴 나라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 성장률보다 이제 더 지출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보통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요. 다만 그때 중요한 가정은 뭐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률보다 세수가 더 늘어난다고 보통은 봅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인 탄성치로 볼 때. 예. 그런데 이제 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경제 성장률보다도 세수가 더 안 늘어날 거라고 사실은 지금 보는 최 위원도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도 걱정을 하는 사실은 거죠. 예, 예. 정부가 좀 낙관적이다 예. 세수 증가율.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내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만약에 그 경제 성장률이 뭐 4.8%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세수가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나면 이제 사실은 지출 증가율도 뭐 경제 성장률 내지는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경제 상황은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에 보다 더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오히려 적게 늘어나는 이제 이러한 아주 어려운 사실은 경제 구조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재정이 어려워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또 근본적인 데는 이러한 이제 경제 성장률과 이 세수 탄성치라고 그러죠. 세수가 얼만큼 반응하는지 예. 이게 이제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이제 이게 경제 성장률보다 못하다고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긴축적이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재정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내년 세금이 이제 정부가 목표하는 세수가 이제 367조 원.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거칠 게 340조 원. 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세금이 덜 거친다면 나라 살림을 하는데 상당히 좀 힘들 텐데 우리가 이제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건 조금 성격이 좀 다르게 규정을 했네요. 우리 박노 의원은 긴축 재정이다. 긴축 재정이 예, 아니다. 예, 아니다라고. 그렇죠. 우리 최은도 의원은 긴축 재정이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낸 예산안을 놓고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늘리고 줄리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10군데에서 지금 상임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최현도 의원님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점적으로 늘리거나 깎은 거 대표적인 걸 조금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올해 민주당의 예산 포인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고 이제 민생을 살리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성장 잠재력을 이제 확보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목표를 두고 이제 확장 재정을 해서 내년 어떻게든 경제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려 보자 해서 이제 당 대표가 종합 이제 대책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그 기조하에서 이제 확장 재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으로 준 이 재정 건전성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증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정말 끌어서 그 외평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올해도 20조 원 끌었었는데 내년에도 20조 원 또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적에 있는 기금도 지금 재정으로 다 투입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야당의 그런 증액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찌됐든 저희는 저희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8조 원 정도 지금 증액을 한 상황이고요. 8조 원. 대표적인 건 몇 개 들어주세요. 어떤 거를 민주당 주도로 늘렸습니까?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31년 만에 이제 삭감됐던 R&D 예산을 8천억 원 증액했습니다. R&D 8천억. 예. 그 R&D 예산이라는 게 다 인건비거든요. 많은 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R&D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네. 어떻게든 증액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7천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7천억. 네, 작년에 3,500억, 원래 작년에 이제 정부가 영원으로 책정해 왔는데 민주당이 이제 3,500억 원까지 이제 증액을 했었는데 네. 올해는 처음부터 이 두 배인 7천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K 교통 패스라고 3천억 원 정도 증액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들 2,900억 원 책정하고 그리고 아리백 관련된 예산도 이제 크게 늘렸습니다. K 교통 패스라는 건 뭡니까? K 교통 패스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는 3만 원 교통비를 이제 지원하는 그래서 민주당 이제 공약인데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좀 더 싸게 그렇게 이제 교통비를 지원하자. 그렇게 한 달 동안 이제 3만 원 가지고 이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런 월 무제한 3만 이용권입니다.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자. 뭐 이런 이 예산이 K 교통 패스 2,900억. 네. 네, 그렇군요. 박노 의원님 우선 요 세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듣고 싶네요. R&D 예산 8천억 늘렸다. 지역사랑 상품권 7천억 늘렸다. K교통 패스 늘렸다. 보시기에 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예, 뭐 일단은 이제 K 교통 패스는 이제 아무래도 청년층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성 지원 사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국민의힘도 이제 유사한 이제 꼭 이 사업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들을 이제 보시면 뭐 천원의 아침이라든지 이제 좀 청년층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해 나가는 사실은 좀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국민의힘도 유사한 이제 사업들을 지금 K 교통 패스와 예. 유사한 청년들을 위한 예, 겠다.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사랑 상품권 이 이슈는 7천억. 예. 이거는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정치적인 이제 어젠다가 되어 버려서 저희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예. 좀 객관성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아마 중앙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지역 정부에서 이제 이런 지역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사례는 아마 사실 거의 찾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에 없어요? 예, 거의 예. 왜냐하면은 이게 첫 번째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각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목적이 있는데 그 수단으로서 이게 상당히 효과성이 좀 의심스러운 이제 그런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의심스럽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 뭐 어느 지자체나 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게 아주 취약한 이제 지자체에서만 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효과는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선택지가 많은 이제 그런 지역에 사실은 훨씬 유리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이제 부적절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환경이 되어 버렸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면은 이미 사실은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어떤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예, 이미 그걸 통해서 이제 뭐 행정 비용도 줄이고 이제 훨씬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훨씬 효율적인 수단이 있는데 굳이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기준을 보더라도 이제 이 정책 환경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일부 지역에서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있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의 정책 환경은 모든 지자체가 다 하는 환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은 이게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을 걸었던 것을 달성하기 힘든 정책 수단이 돼버리고 오히려 정치적인 어젠다 이걸 안 하면은 이제 각 지자체장들이 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부담이 되어버리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특정 지역에서만 일단 쓸 수 있는 거죠. 온누리 상품권과 달리.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노규 의원 두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소상공인 지원은 다양한 방식의 다른 지원이 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7천억 원. 원래 정부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로였는데 민주당이 7천억 원이나 늘렸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상징적인 예산인가요? 상징처럼 되어버렸는데 저희가 이 정책을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네. 그러니까 총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네 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투자도 어렵고 정부 지출도 안 되고 그리고 수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내년 경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소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진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찌됐든 가장 상징적인 정책 그리고 어찌됐든 그 상품권을 통해서 5에서 1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좀 싸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자.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정책도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가계 주머니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인을 하는 것. 예를 들면 LG가 29년 만에 29% 할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주 이마트에서도 쓱데이를 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정책을 통해서 어찌됐든 수요를 총 수요를 이제 늘리는 정책 그런 부분으로 하나 보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도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 소비 증가에 대해서는 이제 약 대부분 검증이 됐습니다. 검증이 됐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야당이 지역구인 야당이 이제 지자체 장인 이제 부산시라든가 울산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달라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을 짜던 작년 말에도 지역사랑 상품권은 정부가 제로로 편성을 했죠. 그거를 올해 또 3천억 원 정도로 야당 주도로 늘렸지 않습니까? 올해 또 내년 예산을 이제 정부는 제로로 지역사랑 상품을 했는데 왜 중앙정부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겁니까 이게 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제가 드렸던 논점에 뭐 정부가 좀 동의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네, 이제 일단은 이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이슈가 있고 이제 중앙 정부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 효과적인 진짜 정책 수단이라고 중앙 정부가 동의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보조금을 주고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데 뭐 아마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드린 논점이 찬성하지 않나. 그래서 굳이 이걸 중앙 정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면서 이제 지방 정부의 어젠다에 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올해도 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고 박노규 의원님 보시기에는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 중에서 느리거나 줄인 거에도 조금 눈길을 끄는 것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최은동 의원님 몇 가지 지적은 해주셨지만 그 외에도 혹시 또 지적하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예, 뭐 개별 아이템들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은 이제 이게 예산 과정이 점점 이제 국회에서 너무 정치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그렇게 뭐 답이 딱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사실 불확실하고 정말 우리가 이 암중모색 중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정치화되면서 이제 양극단으로 가는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제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 원전 쪽에 이제 그 예산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너무 급격하게 삭감을 한다든지 또 내지는 이제 상대편의 이제 일종의 브랜드라고 생각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일단 공격하고 보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간 지대가 없어지는 이제 그게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양당 다 이제 풀고자 하는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다 동의하면은 사실은 그거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예산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이제 정치적인 어젠다화 시켜버리면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밀리고 상대편이 주장하는 걸 어쨌든 간에 훼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예산 편성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마 곳곳의 사업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갈등을 격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이제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박노 의원 말씀에 이제 예산 편성, 예산 심사 과정이 너무 정치화돼 있다, 정치적인 어젠다로 서로 물짓고 물어뜯는다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 예로 원전 관련 이른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을 야당이 삭감한 것을 예를 들으셨어요. 야당은 국회 산자위에서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 안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예산 332억 원도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최현동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SMR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지금은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제 가격이 비싸고 건설에 이제 오래 걸린다는 이제 단점이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경제학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R&D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계획하에서 이 사람을 뽑고 돈을 투입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삭감을 하니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조금은 제도를 좀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액수가 그렇게 아주 많이 큰 것도 아닌데 그렇지.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래를 봤을 때는 조금 우리 야당도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기왕에 말씀을 하시니까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 개발 SMR R&D 예산은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은 좀 SMR 연구 개발은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삭감을 했어요? 네, 제가 삭감한 게 아니라 가지고 삭감은 아니지만 제가 삭감한 게 아니라서 야당 의원들은 네. 그러네요. 본인이 보기에도 조금 아쉽다. 기왕 그러면 우리 박노 의원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뭐 1,800억 우리 최은동 의원님 말씀에도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다 싹 잘랐을까요? 예, 이게 바로 이 정치적인 어젠다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공격을 한 이제 과다 투자되었다라고 보면서 하니까 이제 반대편에서는 거꾸로 이제 이 원자력 쪽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역공을 하는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탈산소화 그러니까 탈탄소화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어느 한쪽 에너지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 이행기가 필요하고 그러면 원자력도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친환경 쪽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게 사실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서로 상대편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상당히 좀 아쉬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최은동 의원님께서 이제 야당에서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K 패스를 내놓았고 말씀하셨는데 여당은 이제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도 연장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 관련 예산에 대한 여야의 입장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도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 세대를 대변해 보자면 좀 조용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건데 거기다 더 하나 추가해서 생색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생색 내지 마라. 그러니까 청년 아침밥 예산 저희도 이제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예산을 추진했고 청년 월세 특별 지원도 아마 저희 당 의원분들도 대부분 찬성하시고 이제 청년 교통비도 그렇게 지원하는 편인데 청년에 대해서는 다들 좋은 마음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고 청년 예산에 대해서 너무 생색내지 마라. 박노 의원님 보시기에 그럼 청년 관련 예산은 어떤 쪽으로 조금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개편을 해야 되거나 좀 바람직한 방향은 뭘까요? 예,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실은 뭐 딴 나라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이제 현 청년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나빠지는 최초의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 의식은 이제 딴 나라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이게 이제 침체 국면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예, 그렇다 보니 이제 당연히 이제 청년 세대의 이제 부담을 들고 이제 청년 세대의 이제 미래 전망을 밝게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좀 우려되는 바는 이제 접근 방식이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 비용 드는 것들 아이템들 계속 이제 발굴해서 이제 지원해준 현금성인 지원인 거죠 사실은. 예. 이제 그런 이제 접근법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누가 더 청년을 위하는 약간 생색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바로 그 접근법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건설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진짜 청년 세대가 겪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어려운 그 국면이 뭔지 주거비라든지 대표적인 게 주거비겠죠. 주거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용 문제라든지 아주 굵직굵직한 이제 청년이 자립하기에 장애가 된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제대로 풀 것인지에 대한 아주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그림은 상당히 불분명한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생색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예산 아이템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현금성 일시적 지원보다는 주거나 고용 같은 건설적인 분야에 좀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좋겠다는 게 우리 박노규 의원님 얘기고요. 두 분이 보시기에 정부가 지출한 예산안이나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이제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서 아무래도 뭐 예산이라는 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말 이 포퓰리즘적이라든지 지나치게 부풀렸다든지 이런 걸 좀 한두 개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최현동 의원님. 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네, 저는 제가 당에 제안해서 이제 채택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임시소비세 공제라고 있어요. 임시 소비세 공제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신용카드를 그러니까 2023년 올해 대비 이제 내년에 더 많이 소비를 하면 그 소비 금액에 대해서 5% 정도를 할인해 주자.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소비 진작.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여력이 있는 부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소득이 계속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고 근로자 중에서도 이제 중산층 그리고 고소득층이 그래도 여력이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를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제가 포퓰리즘적으로 네, 제안을 했고요. 예.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리고 총선을 위해서? 네, 성장률을 그러니까 총선보다도 저는 성장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네,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그래도 올라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안들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이 제도가 이제 통과가 돼서 이게 세금이거든요. 세입 예산안인데 이제 이게 통과가 돼서 정책이 막 효과가 나타나면 부가가치세도 늘 수 있는 거고 사업자들도 어찌됐든 소득이 늘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이 제도에 대한 그 영수증은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년 네, 정책을 위해서 이 제도를 제가 제안하고 제가 이제 총선용 부풀리기로 총선용 임시 소비세 공제 제도 5%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활력화시키자는 걸 우리 네. 최현동 의원님이 좀 하셨고 박노규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총선용 부풀리기 좀 문제가 좀 심각하거나 또는 과다한 그런. 뭐 특정 아이템을 좀 지적하기는 그런데요. 이제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정 청년도 그렇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이제 현금성 지원들,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템들 발굴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예. 이제 특정 측면을 타겟팅해서 현금을 이제 그 부담을 들어주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패키지로 가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생색내기형 이제 특별히 하나만 찍어줘 보세요. 그게 아마 뭐 국민의힘 같으면 뭐 청년의 그 아침밥,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게 사실은 뭐 천원의 아침밥. 돈은 크게 들지 않지만 이제 생색내신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뭐 K교통 패스도 사실은 우리 대중교통이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들이 이제 K교통 그런 상황에서 패스도. 사실은 이제 그 뭐 청년의 부담을 들어주긴 하지만 네.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가 있고 3만 원 K교통 패스도 조금 그 외에도 이제 지역 개발 관련도 사실은 이제 좀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재정 건전성 문제도 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찬반 토론 관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노 한국조세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